내 일자리를 AI가 단순 일자리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인형에 눈알 붙이기 시계 새로운 것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걸로 뭘 하겠느냐. 도대체 디지털 뉴딜은 뭔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문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심각하죠. 혹시 락다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봉쇄한다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공항도 폐쇄하고 이동도 제재를 가하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경제 활동은 정체되고 물류도 붕괴되고, 문제는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그것의 타격은 사회적인 약자층한테 먼저 피해가 와요. 자영업자들 붕괴되죠. 중소기업들 어렵죠. 청년들 일자리 못 찾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ICT 인프라의 세계 최고 강국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 회복, 새로운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보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도 회복하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의 새로운 동력도 창출하자 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굉장히 방대해요.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데이터 댐이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 그 뉴딜의 대표적인 상징 사업이 후버댐을 건설하는 거였어.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데이터 댐이다. 이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일관되게 하는 그 일관된 정책인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를 하셨고, AI 1등 국가를 만들자라고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셨고, 4가지 전략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우리가 DNA라고 부르는 디지털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자 하는 것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디지털 인프라의 힘으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학교를 못 가더라도 온라인 계약으로 복구할 수 있고, 직장을 못 가더라도 원격 근무로 이걸 대체할 수가 있고, 이런 게 화두가 되는 회복 탄력성인 거죠. 두 번째로 코로나 위기 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언택트 아닙니까? 비대면인데 앞으로 세상이 비대면으로 가니까 차제에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서비스를 튼실하게 육성하자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즉 도로, 교량, 항만, 철도, 공항 등등 이런 SOC를 디지털 기술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전도 높이자. 마지막으로 급속하게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가속화가 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잘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미래를 위해서 혁신하는 성장의 새로운 발판이 되면 더 나은 거잖아요. 그게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그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한간에 오해가 참 많습니다. AI 세상이 되면 내 일자리를 AI가, 로봇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없어진, 사라진 일자리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훨씬 많았다. 이게 역사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인형에 눈알 붙이기 시계, 단순 라벨링 하는 단순 일자리만 만드는 거 아니냐. 처음엔 초보적인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단순 일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 속에서 작업을 고도화해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계단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던 거 반복 아니냐, 새로운 것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고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5년 계획으로 우리가 잡았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걸 앞당겨서 1년, 2년 안에 압축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해서 했던 걸 또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있던 계획을 가속화시키는 노력,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투자 규모가 민간에 비해서 적다. 그걸로 뭘 하겠느냐. 그런데요. 정부의 역할은 투자 부분에서 투자에 이제 물꼬를 트는 거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정부의 국가망을 5G 망으로 다 바꾸겠다 해서 민간이 5G 망 투자를 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너 국가가 써줄게. 기술 개발하고 투자해. 이제 시장성이 검증이 됐고 기술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보여졌으니까 그때 이제 기업은 뒤따라오는 거죠. 막대하게 투자가 오는 거죠. 비록 마중물을 조금 붓지만 그 뒤에는 민간이 뒤따라와서 더 대규모 투자를 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온통 디지털인 세상이죠. 갈수록 이 코로나 때문에 격차가 커져요. 최소한의 삶은 살 수 있도록 이 아래를 받쳐주는 포용 사회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사람을 위한 디지털 뉴딜. 5천만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의 좋은 환경 속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신 르네상스 시대에 디지털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이런 비전 달성이 가능할까요? 대통령 말씀으로 대신하는 게 좋겠어요.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바뀔 것입니다. 국가 대전환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그다 100% 맞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강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가장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에요. 마스크 대란이었죠. 정말로 그때 위기였어요.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5천만 국민들이 사용했던 마스크 앱인데요. 마스크 맵. 그 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만 해주니까 디지털 기술, 디자인, 기획의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정보 개방 3일 만에 수십 개의 앱이 등장해서 5천만 국민들이 그걸 편하게 사용했던 굉장한 성공 사례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시스템, 행정 능력이 세계 최고예요. 유엔에서 평가하면 항상 세계 1등 하지 않습니까? 한두 달 만에 전 국민 99%한테 재난자금을 지원하는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여지다시피 ICT 인프라 1등 국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행정 시스템을 가진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국민, 이 3박자가 잘 결합되면 디지털 뉴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뉴딜로 르네상스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확실히 가능하다. 사람을 위한 디지털 뉴딜이겠죠.